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무리수, 유리수, 그리고 새로운 수의 탄생, 즉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에 보시면 무리수가 나오는데요. 자, 무리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수를 생각해 보면은요, 자, 소수의 분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소수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숫자가 정해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0.25 같은 경우 소수점 아래 숫자가 2개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아래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하는데, 이런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유리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한소수가 아닌 소수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무한소수가 있는데, 그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개인 그런 소수를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들 수 있느냐면은 뭐 0.3333 이런 수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 3, 4, 5, 6 예를 들어서 7, 9, 그 다음에 뭐 5, 6, 3, 4,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많이 가다 봅시다. 자, 여기는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무한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순환소수라고 하고,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떤 규칙이 없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무한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비순환소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확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법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9분의 3에서 약분을 하면 얼마든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될 수 있고요.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분수로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분수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유리수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유리수가 아닌 수, 이런 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리수의 예를 3가지 이상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요. 자, 무리수의 예를 3가지 이상 들어보라고 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원주율이 있습니다. 원주율,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원주율, 우리가 일명 파이라고 나타내는데요. 이번에 3.14152 땡땡땡땡 가죠. 자, 그런데 이 원주율 같은 경우는 어떤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없이 숫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수들 있죠. 뭐 루트 3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트 5라든가 그 다음에 루트 7 같은 이런 수들, 무리수 밖으로 근호 밖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리수라고 합니다. 얘들이 왜 무리수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제곱근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면 그거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유리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그 드디어 제곱근이라는 그런 기호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수, 무리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전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이런 걸 배웠고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외동딸이다, 외동아들이다 그러면, 이 중에 내가 하나를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자, 이런 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자, 0과 그 다음에 음의 정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합쳐서 우리가 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고 한다는 거를 공부를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했던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와서 우리가 무리수를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물론 이제 파이를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럼 좀 예외로 본다면 우리가 무리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처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는 그런 수의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실수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를 가지고 계셔야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 위에 그 실수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정도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직선을 유리수만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이 유리수로 메우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과연 유리수만으로 다 메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그다음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쭉 더 가겠죠. 자,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볼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한 변으로 하는 그런 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한 칸의 넓이가 1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는 0.5가 될 겁니다. 그럼 0.5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0.5가 4개니까 넓이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넓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x제곱 2가 되죠. 어디서 많이 배웠던 게 나옵니다. 자, 제곱근이죠. 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변의 길이의 음수는 없을 테니까 자, x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컴퍼스의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대고 연필의 끝을 여기다 댄 다음에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이 수직선상에 하나의 점이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될 텐데요. 이 길이가 루트 2였는데 이거는 지금 원을 우리가 그렸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이 반지름이라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수직선에는 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수직선에는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줘야 된다? 이러한 무리수가 채워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은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도 없고 무리수만으로 채울 수도 없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실수에 의해서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점에 하나씩 대응하고 역으로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는 실수가 하나씩 대응한다.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자, 실수의 배수 관계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그 실수일 때
이 둘의 크고 작음, 즉 대소관계는 어떻게 파악하자는 건데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하나의 수에서 다른 수를 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크겠죠. 자, 그리고 A에서 B를 뺐더니 0이더라? 그럼 A와 B가 같다는 거고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0보다 작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대소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7 더하기 3과 루트 5 더하기 4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7을 5로 바꿔보겠습니다. 루트 5로. 자, 그러면 두 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식으로 빼볼까요? 자, 그럼 루트 5 플러스 3에서, 자, 루트 5 플러스 4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쌤, 자,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음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크다는 겁니까? 오른쪽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왔겠죠. 자,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면 음수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새로운 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그 유리수까지 수의 체계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실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질 텐데 실수 범위까지 수의 체계를 넓혀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부터 가져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무리수도 아닌 그런 3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